IL2CPP를 얘기하게 되면 버스트도 함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결국 버스트는 컴파일러예요. 그러니까 IL2 컴파일 과정에서 IL2CPP 설명드렸던 것처럼 버스트도 유니티에서 왔는데 유니티 전용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버스트 얘기가 나오면 그 닫히거든요. 항상 우리가 닫힐 얘기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버스트 컴파일러도 닫히고 뭐 자스피 시스템도 닫히고 그렇긴 한데 닫힐 얘기하게 되면 주로 세 가지 있게 하는 게 엔티티, C# 잡 시스템 그리고 버스트 컴파일러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닫히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써야 된다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따로 써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다만 이 세 가지가 같이 쓰면 시너지가 일어난다라는 측면인 거지 뭐 잡만 쓰거나 버스트만 쓰거나 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엔티티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프리뷰라고 돼 있잖아요. 너무 프리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 내부를 이 닫히 기반으로 엔티티 기반으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저에게 노출된 API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되고 계속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엔티티는 저희가 주로 좀 징 단계에서 쓰라고 적어도 한국지에서 막 그렇게 푸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츠 기반으로 그럼 실증된 케이스가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이제 출시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Diplomacy is not an option. 외교는 옵션이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의미인데 이거 좀 이따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데 데이터 지향 프로그램이 객체 지향이 아니라 데이터 지향이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고 있죠. 네, 나가고 있어요. 볼륨 좀 줄여놨어요. 예, 한 2분 정도 되는 데모인데요. 조금씩 이제 조짐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을 성장시키고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개념인데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육성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뭔가 좀 많죠. 이게 성 하나 대 60만 정도의 유닛과의 이제 이런 전투를 구현한 실제 케이스예요. 많다. 점점 많아지네. 오. RTS라고 보면 되는 거죠?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인데 이게 그 지금 거의 1대 60만을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지나면 실제 그 플레이 이제 영상들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의 100만까지 나오고 여기 이게 느려지는 게 실제 유닛들 그 뭐랄까요 HP 바를 확인하게 되면 좀 느려져요. 근데 실제 유닛 전투만 대하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느려지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데모만 이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정도 숫자를 막 때로 그냥 두들겨 패면서 이렇게 전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HP 바가 그냥 이제 전체를 다 띄우진 않고 몇몇 유닛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메테오. 우리가 그 뭐지? 영화나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보는 그 메테오가 떨어졌을 때 그 적군들 쓸려 나가는 걸 이제 생각한 거는 이거잖아요. 토탈러보다 유닛이 훨씬 많죠. 생각한 것만큼 지원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종류의 좀 약간 제한된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사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엔티티인 거지 나머지 잡이라든가 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보면은 엔티티는 프리뷰라고 붙어 있는데 잡이랑 버스트 같은 경우는 프리뷰라고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레드를 유니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유니티의 기본적인 API들은 멀티 스레드 세이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C# 스레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C# 스레드에서 예를 들어 트랜스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렌더러를 건드린다거나 하면은 프로그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으로 이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또 어떤 문제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착 상태도 있고 예를 들면은
A라는 스레드가 있고 B라는 스레드가 있고, 그래서 B가 A를 기다리는데 이 A도 B를 기다려버려요. 그럼 서로 무한 대기하는 서로 교착 상태라든가 데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를 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잡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잡 시스템을 통해서 유니티 API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스레드를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쓸 수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스레드를 직접 수동으로 생성하고 그런다 그럴 때 지금 현재의 프로세서에는 이 스레드를 몇 개 필요한지, 몇 개가 적당한지, 어떤 상황에는 몇 개가 적당한지, 그럼 멀티코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그 고려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잡 시스템이 그런 것들도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C# 잡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스트 컴파일러 같은 경우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컴파일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트가 뭔지를 설명하려면 또 IL2CPP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컴파일이라는 거 개념에 대해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C샵을 IL로 바꾸고 이 IL이 단넷 어셈블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고 어셈블리 형태인데, 그리고 완전 그렇다고 우리가 읽기 힘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중간 형태의 어셈블리잖아요. 이걸 CPP로 바꾸게 되고, 이 CPP가 결국 컴파일 과정에서 어셈블러로 바뀝니다. 되게 힘듭니다, 어셈블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하고 할 때는 C샵이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그런 하이레벨 랭귀지로 하게 되고,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어셈블러에서 머신 코드로, 어셈블러에서 머신 코드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 코드를 변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컴파일러가, 요즘 컴파일러는 좀 최적화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int i는 빵 이렇게 해놓고 i는 3 해놓고 i는 10 이런 코드를 짰다고 하자. 그럼 되게 멍청한 코드잖아요. 그럼 컴파일러가 이걸 분석한 다음에 얘 뭐야 이 비읍시분 하면서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얘를 날리고 3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이건 되게 기초적인 그 최적화고, 컴파일러는 뭐 되게 복잡한 경우도 좀 많이 최적화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말 그대로 컴파일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코드 최적화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한 게 버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샵을 작성하고 이 IL에서 이 IL2CPP를 통해서 CPP로 변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트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CPP로 변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버스트 컴파일 자체가 IL을 바로 어셈블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바꾸게 되면 다시 머신 코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AOT 컴파일러라고 하는, 아까 그 모노 기반의 집 방식 말고 미리 컴파일을 해놓는 AOT 방식에선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IL2CPP랑 버스트,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버스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막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최적화 중 버스트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심디예요. 그러니까 심디라고 해가지고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의 연산으로 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뭐 암 같은 경우는 니온 같은 경우 네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인텔 같은 경우는 SSE라는 애도 있고, 뭐 모든 웬만한 프로세서에는 다 이런 심디라는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로 뭐 신경 쓸 거는 암, 인텔, AMD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이 심디라는 이 아키텍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심디에 최적화되어 있는 코드를 버스트가 만들어줍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벡터 4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멀티스레드가 안 돼서, 이 옛날 기계라서 멀티스레드가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 필기를 못 하겠어. 그래서 멘트가 잠깐 끊겨도 양해해 주세요. 만약에 그래서 벡터 4 V1이랑 V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V1 플러스 V2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벡터에는 x, y, z, w가 있잖아요. 그리고 v1에도 x, y, z, w가 있고 v2에도 x, y, z, w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x는 x끼리도 하고 y는 y끼리도 하고 z는 z끼리도 하고 w는 w끼리도 하고 그렇게 4번의 사이클 돌게 되거든요. 근데 심드는 얘를 그냥 한 번에 퉁쳐요. x, y, z, w 이렇게 속성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타입을 한 번에 연산으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w, v2의 x, y, z, w 이 연산을 4번 돌린 게 아니고 한 번으로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연산으로 멀티 데이터, 그러니까 이 4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드라는 개념이 GPU는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고 CPU에도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들어간 지 꽤 됐죠. 그래서 암네온이라든가 뭐 인텔 SS라든가 이런 심드 컨셉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트가 이런 심드 처리를 알아서 해줘요. 100% 알아서 해준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런 버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최적화들을 해주는데 이 심드 아키텍처에 맞게 최적화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얘기했던 게 SSD 같은 경우는 이제 CPU에 있는 그 명령어 칩셋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기존에 원래 이제 처리되던 명령어들을 이렇게 네이티브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 칩셋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SS1, 뭐 SS2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CPU 살 때 보통 CPU 그 패키징에 보면은 지원되는 명령어 칩셋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C샵을 IL로 바꾸고 이 IL을 어셈블리로 버스트가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가 뭐가 있냐면 LLVM이라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IR이라는 중간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 LLVM 같은 경우는 Low Level Virtual Machine, 줄여서 LLVM이라고 하는데 버추얼 머신이잖아요, 이 VM이. 그러니까 아까 모노 같은 경우는 런타임 컨셉의 버추얼 머신이다 그러면은 이 LLVM 같은 경우는 컴파일러 컨셉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멀티 플랫폼 타겟이에요. 그래서 이 IR 가지고 이 IR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IR 같은 경우는 Intermediate Language고 이 IR 같은 경우는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 언어고 얘는 중간 표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언어를 가지고 컴파일러에 집어넣기 위한 얘도 일종의 뭐 LLVM 자체의 어셈블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IR로 만들어 놓고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IR을 가지고 이 IR 기반으로 최적화를 해줘요. 그래서 또 IR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몇 번 사이클을 돌면서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이클 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온이라든가 이런 심드 최적화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유저가 멍청한 코드를 만들어냈으면 그 멍청한 코드도 아름답게 바꿔주고 이런 최적화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IR로 만들고 나서 최종 어셈블리를 만들고 머신 코드를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이 버스트 컴파일러는 이 LLVM 기반의 컴파일러고 이 다치 기반으로 예를 들어 뭐 잡시스템이라든가 뭐 ECS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 버스트를 쓰게 되면은 서로 시너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뭐 ECS라든가 이 잡이라든가 그런 아까 객체 지향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객체 지향이 아니고 데이터 지향 코드로 맞춰진 경우에 이런 버스트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최적화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트 같은 경우는 뭐 다츠하고 뭐 궁합이 잘 맞는 다츠 기반의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데모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버스트의 매뉴얼에 있는 I예요. 얘를 보시면은 아까 완전 자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버스트를 사용하려면 버스트가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코드를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인 이 어레이 배열 같은 경우는 C샵 어레이가 있잖아요. C샵 리스트라든가 C샵 어레이가 있는데 그거 말고 네이티브 어레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티브 어레이 쓰게 되면은 문제가
디스포즈를 직접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도 네이티브 어레이 이걸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 썼다 그러면은 디스포즈를 통해서 직접 해제도 해줘야 됩니다. 아까 C샵의 장점이 메모리 관리에 내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였는데 이 버스트의 이 이점을 받기 위해서는 메모리 관리를 내가 직접 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리고 버스트 네이티브 어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레퍼런스 타입, 밸류 타입 얘기하면서 구조체 클래스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잡을 만드는데 클래스가 아니고 구조체로 스트럭트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트의 버스트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아니고 그 스트럭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레이뿐만 아니고 네이티브 리스트, 그런 식으로 뭐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을 네이티브 기반의 걸로 만들어줘야 돼서 메모리 관리도 직접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델리게이터 못 쓰고 펑션 포인터를 써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CPP스러운 코딩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버스트를 영향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성능 올리기 위해서라면 이제 유니티의 장점인 그 이터레이션이라든가 생산성을 약간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버스트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스트 컴파일 이런 걸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트 컴파일러하고 붙은 애들만 버스트 컴파일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IL2CP로 기존 방식대로 개발하고, 좀 성능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한 부분만 버스트 컴파일러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뭐 네이티브 어레이라든가 아니면 그 잡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샘플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10개짜리 어레이를 만들고 잡시스템을 통해서 더해준다. 이 10개를 서로. 그렇게 되면 메모리를 연속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를 그 심디 처리로 4개씩 묶어서 퉁퉁퉁퉁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트 같은 경우는 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패키지 매니저로 버스트를 받게 되면 이 잡스라는 스티브 잡스가 아니에요. 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오픈 인스펙터가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 버스트 컴파일러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폰트 사이즈 좀 키웁시다. 이렇게 어셈 형태로 나오죠. 여기서 단넷 IR도 볼 수가 있고요. 단넷 IR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불편하긴 해도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어셈을 가게 되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읽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것도 계획이 잡혔대요. 이 어셈을 직접 편집해가지고 좀 더 마이크로 최적화를 하는 것도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할 수가 있을까? 대가리 아픈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셈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도 그 C샵 코드하고 어느 정도 매칭을 시켜주긴 해요. 매칭을 시켜주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읽기 힘들죠. 근데 오토 말고 여기서 ARM64로 만든다 그러면은 코드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겟에 맞게, 타겟 아키텍처에 맞게 어셈블리 결과물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쭉 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fhead, 이 fhead라는 아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 결과물 더해준 애인데 위에 쫙 보시면 어셈 중에 fhead 말고 그냥 add의 예시가 있나? 그냥 add도 있거든요. 그냥 add도 있는데 fhead가 뭐냐면 이게 그 심디 아키텍처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add예요. 암 인스트럭션 보면은 fhead 해가지고 벡터,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꺼번에 퉁쳐서 더 할 수 있는, 이 심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어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fhead에서 네 개를 한꺼번에 퉁쳐서 퉁퉁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더하기니까 서로 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A, B, C, D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뭐 A, B, C, D, D, E, F 서로 더하고 나머지 합치고 뭐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 덧셈, 뭐 곱셈,
이런 식으로 그 심대 아키텍처의 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연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 보시면은 버스트 컴파일러를 활용해가지고 모바일 성능 강화하는 예제가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유나이트 요 세션이 있습니다. 요 세션 안에 보게 되면은 이 버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조금만 보면 되실 할게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버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 여기 나와 있죠. 버스트 is part of Unity. 나로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파일러가 아니고 유니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컴파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목적으로 제작된 거 이걸 이제 버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멀티 플랫폼에 그 좀 최적화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막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How is Burst making a code faster라고 해서 지금 지연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단락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오늘 설명한 내용들이 있고, 실제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뭐 내용까지도 쭉쭉쭉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나와있죠. 수동으로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들이 다시 이제 유나이트에 들어 있고요. 저희가 그 유나이트 세션들 중에서 몇 가지는 그 자막 작업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 버스트 쓰면 발열이 해준다고 해서 2점이더라고요. 이게 그 시점에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했을 때 버스 사용할 때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츠 관련된 것들 그리고 버스트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한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쯤에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일이 있을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